시간이 없어 빠르게 진행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장 봐주시고요. 우리 장 전략까지 좀 빠르게 속도 내주실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줬어요. 조정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좀 감소할 것 같다. 그래서 S&P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한 2%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 이러면서 하락을 소폭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조정의 재료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적 발표 전에 시장에서요 미리 가이던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 정도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가지 않는 한은 악재가 아니야라고 알려준 시그널로 어저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눈높이를 낮추는구나. 그래서 투자가들로 하여금 약간 시장에서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때까지 안 보여줬죠.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후엑스페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끄트머리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가 잡힙니다. 고점이요. 그런데 여기서 고점을 두 번째 잡는 게 여기서 잡으면 이 연장선에서 고점이 나오게 되는데 딱 그 자리에서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이 정말 가려면요. 26,487 얼마 전에 만들어 고점을 돌파하는 이하의 싸움입니다. 자, 그게 돌파가 되면 지난번 전고점을 다 돌파해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7,000 정도까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돌파 못하면 이 추세선이 돌파했다 다시 내려오는 자리인데 연장선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가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빌미를 주는 차트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이게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금이에요. 금을 중국이 사재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산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요번에 271톤을 샀어요. 중국이 지난번에 금 보유량을 한 78% 정도 늘려가지고 1,700톤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번 또 40톤 또 샀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계속 요즘 보시면 정상회담 하면서 막 분위기를 좀 잡잖아요. 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보호무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뭔가 연합전선이 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금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분명히 저는 금값이 많이 올라갈 걸 보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1,350불 정도 갔다가 약간 밀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세계 IB 시장에서는요. 일시적으로 1,300불을 한 번 붕괴를 할 거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붕괴를 하고 지금 다시 1,300불대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쩌면 계속 금값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금을 왜 사재기 할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 사실은 달러의 어떤 견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달러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대체 투자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달러가 시장에서 점점 그 가치 비중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금값이 본격적인 시세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목균형법상으로는 음운을 뚫고 올라가서요. 음은 이 수평과 요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을 치고 내려왔으니까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금은 지금이 매수 적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달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원달러가 올라간 이유는요. 어저께 장중한 때 1,147원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16개월 만 거의 한 1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유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GPFG라고 그러나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을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금액이 한 7조 정도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가면 주변에 같은 외국인이 같이 빨려나가는 확률이 생기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었는데 나갑니다. 그렇다면 차트가 미리 시장에서 알려준 거죠. 원달러가 올라갈 거라고 알려준 거라는 거죠. 이 원달러 올라간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알았는데 이건 약간 외국인이 다른 상황이지만 분명은 뭐냐면 한쪽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1143원 이게 이제 어저께 돌파했다 안 됐는데요. 이게 완전히 돌파가 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도 3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2주째예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험자산과 원달러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난번 2000포인트 깨졌을 때 1130원이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기까지 포지션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콜에서 외국인들이요 20만 개를 산 게 있어요. 여기 287이거든요. 근데 이 285가 87,000개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가 중요한데 이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87,000개. 이건 해지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이번 만기까지 상승은 이제 끝났을 확률을 열어두고 285나 283 정도 사이에서의 결제권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딱히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마감가까지 잘 체크하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해보는 시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